꽃피는 봄. 다시 돌아온 이사철.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상반기 전세값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년에 비해 입주 물량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새 보금자리 고민에 빠지는 세입자들도 기대 반 걱정 반인데. 지금 이사하고 싶어요. 2년마다 머리 아프죠. 그때 되면은 이제 또 집값이 오르니까. 세입자 가구 740만. 올봄 어디로 가야 할까?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작년 말부터 신규 입주가 시작된 다산 신도시는 올해 안에 8천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도로망이 좋고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용이해 이주 수요가 많다는데요. 전셋값은 어떨까요? 구도시하고 봤을 때는 한 1억에서 1억 3, 4천 이상 차이가 지금 지고 있어요. 더 높은 거죠? 더 낮게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죠. 상권 형성이나 학군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가가 낮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새로 신규 입주 아파트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요. 84제곱미터 매매가 4억 8천만 원 새 아파트의 전세가는 2억 4천만 원. 이곳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즉 전세가율이 50% 전후로 형성됐는데요. 전세가가 낮게 형성이 되고 본인들이 원하시는 금액보다 못 받아도 낮게라도 내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아요.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권은 어떨까요? 올 여름부터 2,800가구의 재건축 이주가 시작되는 송파구를 찾았는데요. 전세가는 어떤가요? 오히려 전세가는 지금 안정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빠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용 면적 82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전셋값이 1월에 비해 2천만 원 떨어진 상황.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위례, 동탄 등 신규 아파트 물량이 많은 인접 신도시로 전세 수요가 분산됐기 때문인데요. 하반기 송파구에는 약 10,000세대 대규모 단지의 입주도 시작됩니다. 지난 2월 셋째 주에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3년 8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도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7년 연속 서울 인구를 감소시켰을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기만 했던 전셋값에 닥친 변화. 가장 큰 이유는 입주 물량입니다. 지난 2015년 경기 부양을 위해 이뤄진 대규모 아파트 분양. 분양에서 입주까지 3년가량 걸리다 보니 올해 입주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3월에서 5월 사이 입주하는 전국의 신규 아파트는 9만 세대가 넘습니다.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한마디로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 이 여파로 전국의 전셋값은 모처럼 안정세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주가 없는 지역은 어떨까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이인화 씨. 억소리 나는 전셋값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두 번째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내년에 5살로 유치원을 보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동을 생각하긴 했는데 내친 김에 집을 보러 가는 인화 씨. 97년에 지어진 아파트지만 초등학교와도 가깝고 딱 찾던 크기의 아파트입니다. 17평 여기는 전세가가 얼마 정도? 4억 5천입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해도 1, 2천만 원씩 오른 상황. 학군 수요가 높은 목동의 경우 신학기를 맞은 영향도 있는데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전세값이 내리고 매매값도 내렸다고 그렇게 방송에서는 말을 하던데 직접 와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체감이 내렸다는 생각이 전혀 들진 않아요. 전문가들은 올해 전세 시장의 키워드로 양극화를 꼽습니다. 물량으로 인해 서울과 다른 지역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데요. 현재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4억 4천만 원.
지역에 따라서 일부 이제 그 등락을 좀 반복하는 지역들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동탄이라든가 입주 물량이 아주 크게 몰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하락 같은 것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수도권의 경우 세입자들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요? 올해 입주 물량이 10,000세대가 넘는 김포 신도시를 찾아갔는데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세게 해주면 조금 저렴하게 해주세요. 우리 빨리 세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음이 급해지는 건 집주인. 전세금을 받아 아파트 분양 잔금도 치르고 대출도 갚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전세는 물론 기대만큼 집값도 오르지 않아서 대출에 빨간불이 켜진 집도 있었습니다. 이자가 2억이 전세를 줄 거면 8천에서 1억 사이가 떠있을 거예요. 매매가는 어느 정도인데요? 매매가 3억 7천이거든요. 매매가 3억 7천만 원의 집에 기존 대출이 2억 원. 전세금이 2억 원일 경우 이 집은 집값보다 대출과 전세금의 합이 더 커집니다. 통상 보증금과 대출 금액이 집값의 70% 이상일 경우 깡통 전세로 불리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한 계약금만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 경우에는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경매로 나가는 물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시에 살고 있는 오성혜 씨. 2년마다 전셋값을 올려주며 같은 아파트에 8년째 쭉 살고 있습니다. 같은 돈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었지만 집주인에게 담보대출이 적다는 게 안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있으셨는데 그때보다는 좀 갚으셨다고 하긴 했었거든요. 올해는 집을 옮길 마음을 먹은 성혜 씨. 이번에도 역시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깡통 전세였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걱정되긴 하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총 3번의 전세 재계약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모든 물건은 다 조회가 가능해요.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내장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다행히 처음 계약 때보다 늘어난 대출은 없었는데요. 같은 집에서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을 할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설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인상분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게 좋습니다. 만약 보증금 증액 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 1순위는 기존 전세금, 2순위 집주인 대출금, 3순위 전세 인상분이지만 같은 상황에서 새로 계약서를 쓴다면 우선 변제권 1순위가 집주인 대출금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몰랐어요. 또 남편이 알아서 하기도 하고 저도 좀 관심도 없었었고. 그렇다면 세입자를 울리는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깡통 전세. 우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고? 2010년 이후 한 해 6, 7천 건씩 발생하던 깡통 전세 피해는 2016년 바닥을 친 후 다시 상승 추세인데요. 빌라와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집 담보대출뿐 아니라 먼저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전세금부터 변제되기 때문에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을 통해 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중계약 사기. 누구세요? 집주인인데요. 월세가 밀려서요. 무슨 소리세요? 저희 전세로 들어왔는데요. 중개업자나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 계약을 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 전세금을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신분증을 직접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 아니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요? 전세금이 묶여 빚을 내 이사를 가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발이 묶이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데요. 집주인의 동의를 이제 요건이 없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금의 0.13%를 내고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는 겁니다. 전세 3억 원의 아파트의 경우 비용이 2년간 약 77만 원.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40% 감액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전세금이 7억 원이 넘는다면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전세가율이 높아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5%이기 때문에 평균 전세가율이 사실 굉장히 좀 경제를 한다면 다 경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신용정보회사에서 운영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소를 등록해두면 집주인이 대출은 잘 갚고 있는지, 추가 대출은 없는지 등 변경 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지금 이렇게 배운 대로 잘 기억해 놨다가 내 전세 자금이라든가 내 대출금 뭐 이런 것들을 잘 지키려고 공부 좀 해야겠어요. 아이 교육을 위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던 이인화 씨. 인화 씨가 이사하길 희망하는 동네의 전세가율은 67%. 주택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좀 있다.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럴 경우는 반전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 중에서 조만간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대출 이자와 반전세 중 무엇이 더 유리할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는 법. 우리 가족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